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소화불량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좀먹는 숨겨진 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만성피로,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 심지어 노년기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뱃속은 이미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소화제나 끝없는 병원 방문 없이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바꿔도 지긋지긋한 소화불량을 싹 날려버리고 100세까지 뱃속 편안하게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김 박사가 지친 위장을 달래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마치 새 뱃속처럼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기적의 음식 7가지를 콕 집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뱃속 편안한 황금 식단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뱃속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 소화불량, 왜 이렇게 만만치 않을까요? 뱃속 기관들의 숨겨진 진실. 본격적인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겪는 소화불량이 왜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뱃속이 편안해야 하루하루가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왜 소화 기능이 약해질까요? 뱃속은 지금 변화 중.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먹을 것 같던 위장이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릴까요? 이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 감소. 우리 몸의 소화공장이라 불리는 침샘, 위, 췌장 등에서 만들어내는 소화효소의 양이 젊었을 때보다 점차 줄어듭니다. 효소가 부족하니 음식물을 제대로 잘게 부수고 소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밥만 먹으면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위산 분비량 변화. 위산은 음식물을 살균하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거나 혹은 위 점막이 약해져 오히려 위산 과다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산 불균형은 음식물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속쓰림, 더부룩함, 가스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장 운동성 둔화. 장 근육도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마치 지친 자동차처럼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변비가 생기거나 숙변이 쌓여 장내 환경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 변화. 우리 장 속에는 수백 개의 미생물이 살며 이 중에는 몸에 이로운 유익균과 해로운 유해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식습관, 인스턴트,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해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이는 소화불량, 설사, 변비, 그리고 불쾌한 가스와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약물 영향.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시니어분들이 복용하는 다양한 약물혈압약, 당뇨약 등 중 일부는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소화불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소화불량 방치하면 숨겨진 독이 됩니다.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소리 없는 경고. 소화만 안 되는 거지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만성 소화불량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숨겨진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면역력 약화.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면역의 최전선입니다. 소화가 안 돼 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감염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영양분 흡수 불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고 장이 망가지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만성 피로, 기력 저하, 빈혈, 골다공증 등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폐물 및 독소 축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며 부패하면 독성 가스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 트러블, 만성 염증, 심하면 관절통,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뱃속이 개운치 않고 냄새가 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영양장과 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축 이론. 장 건강이 나빠지면 우울감, 불안감은 물론 인지 기능 저하와 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소화기 건강. 이제부터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겠죠? 김 박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기적의 음식 7가지에 집중해 주세요. 이 음식들만 꾸준히 섭취해도 여러분의 뱃속이 훨씬 더 편안하고 온몸이 건강해져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뱃속 편안함 되찾는 김 박사의 황금 식단 7가지. 위장 달래고 장 살리는 기적. 소화 불량을 해결하고 장 건강을 되찾는 핵심은 바로 소화효소 활성화, 장내 유익균 증식, 염증 완화, 그리고 장 운동성 향상입니다. 이 4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미밥과 잡곡밥 뱃속을 깨끗하게. 장 운동에 특급 도우미. 맨날 먹던 흰쌀밥이 뱃속을 힘들게 했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흰쌀밥은 소화는 빠르지만 장 건강에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과학적 원리. 현미와 잡곡보리, 귀리, 렌틸콩, 퀴노아 등에는 식이섬유가 흰쌀밥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고 위장에서 부피를 불려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는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아 끈적한 형태로 변하는데 이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고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불쾌한 가스와 냄새까지 줄어듭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김 박사의 꿀팁. 처음부터 현미밥만 드시기 부담스럽다면 흰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11비율로 섞어 드시다가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나가세요. 밥을 지을 때 다시마 조각을 함께 넣으면 윤기와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잡곡을 물에 푹 불리거나 압력솥에 지으면 더욱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배추 위장 점막의 수호자. 속쓰림, 더부룩함, 이제 안녕. 양배추는 위염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소화불량에도 최고라고요?
네, 양배추는 소화기 건강을 위한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잦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왜 좋을까요? 과학적 원리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U 손상된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벽을 튼튼하게 하여 위염, 위궤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위가 튼튼해야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고 다음 장으로 보낼 수 있어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위장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을 돕고 비타민 U와 함께 위장 건강을 지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김 박사의 꿀팁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살짝 쪄서 쌈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섬유질 섭취를 위해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푹 익히면 영양소 파괴가 있을 수 있으니 살짝만 익혀 아삭한 식감을 살리세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매실 천연 소화제.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준다. 배 아플 때 매실차 마시면 좋다고 하던데 역시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매실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천연 소화제입니다. 왜 좋을까요? 과학적 원리 매실에는 피크린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간과 신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매실의 유기산구연산, 사과산 등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불량으로 인한 더부룩함, 가스, 명치 끝 답답함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뱃속 가스와 불쾌한 냄새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김 박사의 꿀팁 매실청을 물에 타서 매실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매실청은 당분이 많으므로 소량만 희석하여 드시고 너무 자주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매실 장아찌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트륨 함량을 고려하여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릭 요거트 무가당 장 속 유익균의 특급 호텔. 장 건강의 황금 열쇠. 장을 위해 매일 요거트 한 잔 마시는데 그릭 요거트가 특별히 좋다고요? 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 건강 지킴이입니다. 왜 좋을까요? 과학적 원리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이 훨씬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으며 당 함량이 낮습니다. 풍부한 유산균장에 직접 도달하여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수를 늘려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지고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불쾌한 가스와 독소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소화불량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높은 단백질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김 박사의 꿀팁. 설탕이 없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신선한 베리류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파인애플 천연 단백질 소화효소 덩어리. 고기 먹고 더부룩할 때 필수. 고기 먹고 파인애플 먹으면 소화 잘 된다는 게 진짜였네요. 네, 파인애플은 고기를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때 최고의 소화 촉진제입니다. 왜 좋을까요? 과학적 원리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합니다. 단백질 소화 촉진 브로멜라인은 고기나 유제품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셨을 때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을 줄여주는데 탁월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만으로는 부족할 때 파인애플이 천연 소화효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염증 완화 브로멜라인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도 있어 장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불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김 박사의 꿀팁 식사 후 디저트로 생 파인애플을 몇 조각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열 처리 과정에서 브로멜라인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 마셔도 좋지만 섬유질 섭취를 위해 과육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고구마 장 속 유익균의 영양 공급원. 뱃속 편안함의 시작. 달콤한 고구마가 소화불량에도 그렇게 좋다고요? 네, 고구마는 맛도 좋고 소화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왜 좋을까요? 과학적 원리 고구마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 프락토올리고당은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여 장내 유익균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의 생장과 활성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내 독소 생성을 줄여 가스, 더부룩함 등을 완화하며 불쾌한 냄새까지 개선합니다. 장 운동 촉진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 및 장 운동 촉진에 탁월하며 소화가 매우 잘 되는 식품이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소화불량 시에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김 박사의 꿀팁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 모두 좋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12개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7. 생강 뱃속을 따뜻하게 해. 소화력을 확 끌어올린다. 천연 위장 활력제. 생강이 감기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소화에도 좋다고요? 네, 생강은 우리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좋을까요? 과학적 원리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효소 분비 촉진 진저롤과 쇼가올은 위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위장이 차가워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구토 및 메스꺼움 완화 멀미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 등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 장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김 박사의 꿀팁 생강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거나 꿀을 약간 넣어 드세요. 요리에 생강을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이 부담스럽다면 소량만 사용하거나 다른 향신료와 함께 사용해 보세요.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면 뱃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100세 뱃속 편안함의 시작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화불량 해결 기적의 식단 7가지 어떠셨나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2개씩 여러분의 식탁에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속 편안한 웃음을 되찾아주며 온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건강한 장은 활기찬 삶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소화기 건강. 오늘부터 꾸준한 식단 관리와 함께 규칙적인 식사 습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도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음식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고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활 습관까지 병행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뱃속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